다 누르고 시작해볼게.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작품은 경설이야. 이규보의 경설. 이규보의 경설. 자, 우리가 경설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설이라고 하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설이란 뭐냐? 설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는 고전 수필이다. 고전 수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수필은 얘들아, 너네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수필은 어떤 장르에 속해? 얘는 교술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하거든. 자, 교술이 뭐야? 이 교술에서 교는 가르치다. 술은 기술하다 또는 서술하다. 여기서 이 기술이 테크놀로지 할 때 그 기술이 아니고 뭔가를 적어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적어 내려간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기술, 서술, 써내려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면은 얘는 교훈인 거지. 그러니까 이 문학 장르는 뭐야? 교훈을 담기 위해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기술하고 서술한 장르인 거야. 오케이? 이런 설에는 얘들아, 설의 설에는 특정한 구조가 있거든. 설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설이 되게 두 번째래 미안해. 두 개의 저걸로 나누어져 있어. 두 개의 뭐라 그러니? 문단이 아닌데? 아무튼 두 개의 단으로 나뉘어져 있어. 첫 번째 전반부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얘는 서술자의 경험이 들어가 있어. 서술자의 경험. 그러니까 서술자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겪었는지를 전반부에다 써놓은 다음에, 그럼 두 번째 전반부가 있으면 뭐겠어? 후반부가 있겠지. 이 후반부에서 뭘 하는 거야? 교훈을, 가르침을 설파하는 거야. 설파. 말로 전달한다. 말로 널리 퍼뜨린다. 전달한다. 그러니까 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부에는 서술자의 경험을 써내려간 다음에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나 가르침, 깨달음을 설파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자, 작품 제목이 경설이야, 그렇지? 이 경설에서 얘는 경자가 거울 경자고 설은 아까 얘기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거울 이야기, 즉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거울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를 통해서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거지. 이 거울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 거울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이자 일상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해서 뭘 하려고 한다?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르침을 전달하려고 할까? 좀 봅시다. 작품. 거사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겠다. 자, 여기에서 거사라고 하는 인물 등장. 거사라고 하는 인물. 이 거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흐린 거울이야. 흐린 거울. 거사는 흐린 거울을 가지고 있어. 자, 일단 우리 이거 보기 전에 여기 봐봐. 먼지가, 이 거울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묘사를 해? 이 거울은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자,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뭐뭐처럼 같은 연결어가 나와서 비유가 되면 뭐다? 뭐뭐처럼과 같이 연결어가 나오는 비유가 뭐다? 연결어가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어? 지규법이다 라고 한다고 했지. 지규법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자, 요 지규법을 통해서 요 거울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 잘 체크하고 쭉 가볼게.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매일같이 그 거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한 거야? 나 왜 이렇게 이쁘지? 나 좀 잘생겼는데 이질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놈이 등장하네. 뭐 손은 아니고 손. 그러니까 여기 뭐 있는 한자가 그 옆에 있는 게 보니까 객이네. 객. 그러니까 얘는 손님인 거야. 쉽게 말하면 손님인 거야. 이 손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얼굴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출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은 취할 수가 없네. 자, 얘는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거울, 이런 흐린 거울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야. 얘는 맑은 거울을 원하고 있다. 맑은 거울을 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맑은 거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뭐야? 첫 번째가 얼굴을 비추는 것, 얼굴을 비춰보는 것. 첫 번째,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어. 두 번째, 그렇지 않다면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나 뭐든 어떤 것이구나 청렴결백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야.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즉 두 번째, 윤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성찰적인 측면에서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거울을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라고 하면서 얘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 얘한테 거사에게 질문하고 있지. 대체 왜 너는 흐린 거울을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얘는 손이 거사한테 질문하고 있어. 손 여기 표시해줄게. 손이랑 거사. 손이 거사한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사가 말하기를 여기에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문답법이라고 한다. 묻고 답한다 해서 묻고 답하는 방법으로 제시한다. 문답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거기 밑에 너네 자습서로 아마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자습서 밑에 보면은 못생긴 사람이 꺼리는 이유가 뭐래? 자신의 단점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래.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너네 친구들이랑 장난칠 때 어떤 거 많이 해? 친구가 나 오늘 기분이 되게 안 좋아 라고 하고 오면은 왜? 거울 봤어? 라고 이렇게 장난들 많이 치지. 왜? 어떤 의도로 그 장난을 치는 거야? 그 친구가 되게 못생겼다라는 걸 약간 돌려가고 싶은,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만 가능한 장난이지만, 물론 아주 친한 친구끼리만 가능한 장난이지만 너 되게 못생겼잖아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못생긴 사람들이 그걸 꺼려하는 이유가 뭐겠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을 자신의 단점을 가리고자 드러내지 않고자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울을 봤을 때 기분을 나빠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 맑은 거울, 자기 얼굴이 잘 비춰지는 이 맑은 거울을 꺼리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잘생긴 사람은 수효가 적고, 수효는 숫자라는 소리야. 그 잘생긴 사람이 수가 적어. 못생긴 사람은 그 수가 많아. 그러나
미안해. 만일 못생긴 사람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다. 자, 이 맑은 거울은 못생긴 사람 들여다보면 어떻다고? 씨발, 나 왜 이렇게 못생긴 사람 빵! 하고 깨버린다고. 이게 맑은 거울의 단점이야. 그런데, 그래서 봐봐. 이 맑은 거울은 먼지가 끼어서 흐린 것만은 못하네. 이 맑은 거울보다 뭐가 더 낫다는 거야? 먼지가 끼어서 흐려진 것보다 얘가 안 좋다는 거야. 자, 잠시 먼지가 끼어서 흐려진 거. 자, 이 먼지가 끼어서를 잠깐 미안해, 칠판이 좁아가지고 좀 보기 힘들겠지만 위에다 쓸게. 자, 먼지가 끼어서 라고 얘기하지. 자, 이 먼지가 끼어서가 중의적인 의미를 지녀. 자, 말 그대로 이 먼지가 끼어서가 말 그대로 거울에 때가 끼어서 흐려졌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어? 다양하게 사람에게 허물 또는 단점이 있어서 사람에게 허물이나 단점이 있어서 요런 어떤 의미를 지니려고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의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걸 거야. 근데 우리는 뭘 보고 있어? 교술갈래를 보고 있지. 그러면 뭐야? 얘의 가르침, 교훈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교훈에 주목을 해서 보면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옳겠지, 그치? 그러면은 사람에게 허물이나 단점이 있어서 먼지가 끼어서 흐려진 것보다 아주 맑은 것이 더 별로야. 아주 맑은 것이 더 별로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나치게 결백한 것보다는 뭐가 있는 게 낫다? 허물이나 단점이 있는 것이 낫다. 즉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여라.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싶은 거야. 오케이? 이해됐니? 자, 계속 가볼게.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하게 하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늦지 않네.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이 거울을 대하는 것은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희미한 것을 취하게 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울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 관점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런데 오히려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뭘 보여주고 있어? 통념은 일반적으로 통하는 관념. 그러니까 널리 퍼진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널리 퍼진 생각, 이 통념을 거부하고 있다. 통념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 손이 여기에다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지금 수용하고 수긍하고 설득당해버린 거야. 설득당해버린 거야. 수용하고 수긍하고 설득당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를 가볼게. 다시 한번 정리를 가볼게. 요 부분 지우고. 자, 아우 씨. 자, 그럼 다시 봐봐. 여기서 다시 거사라는 인물이 나오고 얘와 대조되는, 얘와 논쟁을 벌이는 인물로 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얘는 지금 거울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냐면은, 얘네는 손은 얘를 굉장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봐. 즉 통념에 따라 바라봐. 통념에 따라 바라봐. 반면에 거사는, 얘는 통념을 거부하고 발상의 전환을 보여줘. 어떻게? 얘는 흐린 거울을 취하고자 해. 반면에 얘는 일반적 관점에서 보고 있으니까 얘는 맑은 거울을 취하고자 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맑은 거울만을 취하고자 한다는 거는 얘는 결점에 대해서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결점에 대해 수용할 생각이 없다는 거야. 아까 뭐야? 흐린 거울이, 아까 뭐야? 그거.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이 뭐라 그랬어? 인간에게 어떠한 뭐가 있는 거? 결점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잘못, 단점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맑은 거울만을 취하고자 한다면은 흐린 거울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결점을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해야겠지. 반면에 흐린 거울을 취하고자 한다면 나는 흐린 것도 상관없어, 먼지가 낀 것도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얘는 사람의 결점을 수용하고자 하는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얘는 손에 지금 이 설에서 경설에서 손의 역할이 뭐냐면 얘는 지금 봐봐, 아까 얘기한 대로 통념을 제시했지. 이러이러한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통념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거사가 반론할 기회를 주는 거야. 반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거사가 거기에다 대고 반박을 하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통념을 제시해 주니까 얘가 교훈을 제시하는 거야. 통념을 제시해 주니까 거사가 반론할 기회가 제공되고 그 반론으로서 뭘 하는 거야? 교훈을 제공해 준 거야. 자, 우리 설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교훈을 기술, 서술한 그 문학 장르다라고 했지. 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은 이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이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인물은 누구야? 이 글을 쓴 작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 교훈을 제시해주는 거사는 뭐가 되냐면은 작가의 허구적 대리 또는 대변인이 되는 거야.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 또는 대변인이 이 거사라고 할 수 있고, 소는 통념을 제시해서 이 거사가 반론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한번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아, 이거 칠판이 작아가지고 이거 필기할 데가 많이 없어요. 이거 지우는 것도 힘들고. 쌤 수업할 때마다 팔 빠질라는 거 맞지? 나중에 있잖아. 그 궁금하면 니네가 와서 직접 한번 지워봐 이거. 나 진짜 죽는다 이거. 아니 이게 물이 충분히 묻어있을 때 괜찮거든. 아씨, 으악, 씨발. 물이 충분히 묻어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지금 봐봐, 이거 좀 지워질 때 이거 허용으로 묻어나지, 그렇지? 얘가 지금 물이 많이 안 묻어있거든. 물이 많이 안 묻어있으면은 얘가 뻑뻑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지랄로 그냥 졸라 흔들어 그냥 꾹꾹 누르면서 나 진짜 팔 빠질 것 같아 지금. 아 이거 오늘 이거 다 찍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큰일 났다 진짜로. 응? 자 넘겨서 시조세편 오탁의 춘산의 눈 녹인 바람, 그 다음에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 세 번째 홍랑의 맥버들 가래 꺾어 요거 세 개 볼게. 자 얘네는 좀 적으니까 양이 좀 적으니까 적어놓고 하자. 자 첫 번째 춘산의 눈 녹인 바람 건듯 들고 간대였다. 이거 좀 쌤이 원래 이거 적는데 좀 느려가지고 니네가 이 부분 스킵하면서 봐도 돼. 잠깐 쉬어다가 불리고자 말이 우리 귀 밑이 밑에 해묵은 설을 녹여볼까 합니다. 자, 요시조야 보면은 춘산의 눈 녹인 바람이 춘산이 봄산이야 봄산. 밑에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석. 이거 안 되는데? 밑에다가 어느 정도 해석을 좀 적어가면서 할게. 봄산에 눈 녹인 바람. 쌤이 여기 밑에 여기 저 뭐야? 요 밑에 요거 아래야라고 한다 그랬지. 요거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찍혀 있으면은 얘는 바다 이렇게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해 이런 식으로 읽어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요 아래 안은 그냥 얘는 그냥 아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요 그 모음이랑 그 합쳐주면 돼. 합쳐서 읽어주면 돼. 그렇게 하면은 현대어 발음이랑 조금이라도 비슷해져서 너네가 조금 더 현대어 풀이 하는데 수월할 거야. 춘산의 눈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간대였다. 간대. 그러니까 간 곳이었다. 춘산의 눈 녹인 바람. 봄산에 눈 녹인 바람이 잠깐 불고 어디 가서 안 보여. 자 보면은 춘산, 봄산 얘들아. 봄산은 색이 어때? 색이 굉장히 다채롭고 알록달록하지. 또는 푸른색일 수도 있어, 맞지? 그런데 반면에 눈은 흰색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이 다채로운 춘산과 이 눈이
색채적으로 대조가 되겠지. 다시 얘가 푸름이나 다채로움이라면 얘는 흰색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때? 둘이 색채적으로 대비를 이뤄. 그러면은 얘네가 색채 대비를 이룬다면 이 짧은 시조에서 딱 얘네 둘을 골라서 색채 대비를 이뤘다면 얘네 둘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겠지. 그치? 얘네 둘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중장으로 넘어갈게. 잠깐 빌려다가 굵게 하고 싶다.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머리 위에. 여기 있는 이 바람, 즉 이 바람. 얘가 봄바람이지, 그치? 이 봄바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려주고 싶다. 머리 위에다 불게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 보니까 귀 밑에 해 묵은 서리, 해가 묵은 서리. 그러니까 여러 해가 지난 서리를 녹여볼까 하더라. 녹여볼까 한다.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보고자 한다. 자, 여기에 있는 눈, 여기에 있는 서리, 여기에 있는 눈, 여기에 있는 서리, 둘이 어때? 성격이 비슷해. 얼음, 그 다음에 차갑다, 그리고 흰색이다 라는 점에서 둘이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 그래서 얘는 이 눈은 서리라고 봐도 무방하고, 자, 여기에서 요 서리가 뭐냐면은 흰색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또 떨어졌지. 아유씨. 그래서 얘가 상징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백발. 머리가 하얗게 생거든요.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 이 사람의 나이는 어때? 노인이야. 노인, 늙음,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이 흰색은. 자, 그러면은 흰 머리랑 다르게 푸르고 다채로워. 쉽게 말하면 그냥 이때는 그 조선시대잖아, 그치? 막 푸르고 다채롭게 막 빨간색 머리, 이승우처럼 핫핑크 머리 그런 게 되는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때? 얘는 그냥 아주 까만 생치된 머리처럼 아주 까만 그런 머리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젊음이라든지 청춘이라든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젊음이랑 늙음을 대비시켜서 어떻게 해? 이 봄바람이 이걸 만들어준 이 푸른 다채로움, 즉 젊음과 청춘을 만들게 해준 이 봄바람이 내 머리에도 싹 불게 만들어서 내 젊음을 젊음을 날려버리면 안 되지. 내 늙음, 내 나이듦을, 내 백발을 싹 날려버리고 다시 젊음을 되찾고 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봐봐. 얘는 지금 젊음이라든지 청춘을 춘산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야. 무슨 비유법이냐면 은유법이라 할 수 있겠지. 뭐뭐처럼, 같은, 인듯, 인양 같은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봐봐. 얘는 늙은 백발 노인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눈 또는 서리를 비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젊음에 대한 소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특징이야. 자, 어떤 식으로 표현? 이 젊음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얘는 한탄하고 있어. 그러니까 막 그 한탄이라는 게 뭐야? 막 안타깝고 슬프고 뭐 그런 감정을 탄식, 한숨 이런 거로 싹 날려보내는, 싹 이렇게 한숨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한탄이야. 근데 여기서는 봐봐, 귀 밑에 해묵은 소리를 녹여볼까 한다. 자, 이게 지금 진짜 졸라 젊어지고 싶다. 지금 늙어 빠졌는데 나 진짜 어떡하냐 진짜. 아휴, 이게 아니라 이 마지막 면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진짜 젊을 때가 좋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싹 해가지고 젊음 되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됐어 뭐 늙었는데 뭐 이거야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한탄이라고는 하지만은 안타까움의 정서는 그리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안타까움의 정서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냐? 자, 인생에 대한 달관을 통해서. 달관이 뭐야? 달관이 얘들아. 달관 이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거야. 어떤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인생이란 말이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달관을 했어. 인생에 대한 달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 여유로움과 인생에 대한 여유와 그리고 관조적인 태도. 관조적이라는 건 또 뭔데? 관조적이라는 건 또 뭔데? 이제 이게 딱 고요하게 조용히 바라본다. 인생을 조용히 고요하게 딱 바라본다. 요게 관조야. 그래서 여기 이 시조에서는 인생에 대한 달관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보여주고 있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됐니? 자, 넘어갑시다. 아유, 지금 갈아야겠다. 얘들아, 불편해. 응? 내가 쌤 고등학교 때도 딱 이런 잘 들었다. 좋다. 쌤 고등학교 때도 이런 그 칠판 지우개를 썼단 말이야. 칠판 지우개. 칠판 지우개는 칠판 지우개지, 그치? 이런 칠판을 썼었는데, 근데 그때 그 쌤들이 막 끙끙 냄새 줬거든, 진짜. 특히나 그 여자 쌤들 팔에 힘도 없고 키도 작고 이런 그 여자 쌤들이 되게 끙끙 냄새 지었어. 그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쌤이 그때 이 칠판 특히 많이 쓴 때가 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런 칠판을 제일 많이 써서 쌤 서기였었거든. 서기 뭔지 알지? 막 칠판에다가 공지사항 적어주고 이런 거. 칠판에다가 공지사항 적어주고 쌤들 가시면 이렇게 막 칠판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날 시간표 적어주고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여기 물론 게시판에 다 붙어 있지만 애들 좀 잘 보라고 이렇게 칠판에다 적어주고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쌤이 안 힘들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쌤이 필기하고 지우고 지랄을 하니까 와 이거 힘드네. 아니면 그때로부터 지금 한 8년 9년 지났으니까 쌤 고등학교 때부터 8, 90년 지났으니까 뭐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냥 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나도 그치 봄바람을 싹 머리 위에다 딱 날려보내고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돌아가 버리고 싶네. 자, 이렇게 신상하게 해봐야 뭐하냐? 지금 쌤이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지, 맞지? 자, 이번에는 소양산 바라본 거야. 이것도 스킵해도 돼. 소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바라보며 이제를 하는 거야. 줄여 죽을 찐들. 미안, 이거 원문 그대로 정리하겠다. 원문 그대로. 시간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로. 줄여 죽을 찐들 채미도 하나 넣을까? 오타가 많아. 비록의 후세의 것들 기, 위, 나의 낙단이 자 일단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좀 깔고 가자. 배경 지식. 자, 요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 수양산이 일단 요거부터 하자. 수양산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녀.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얘가 첫 번째 수양산 수양대군. 역사 공부에서 알겠지만 얘는 세조야, 세조. 얘는 세조야, 세조. 그리고 두 번째 중국 고대 설화에 나오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수양산. 이 수양산은 이제 얘네가 그 중국 고사에 나오는 백이랑 숙제라는 그런 그 충신들이에요. 충신들이야. 이 충신들인데, 이 얘네가 살던 산이 그 수양산이야. 백이와 숙제가 살던 산이 수양산. 자, 이 수양대군이 그 원래는 수양대군이었어. 말 그대로 그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인데 얘가 그 개요정난이라는 걸 일으켜. 개요정난. 그러니까 난이야. 난이 뭐야? 반란이야, 반란. 어떤 반란이냐면은 얘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단종이라는 왕을 폐위시키고 단종의 왕위를 찬탈해와. 단종의 왕위를 뺏어온다는 소리야. 개유정난을 통해서. 이 단종이 어떤 왕이었냐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후기자가 없다 보니까 얘가 10살이 되어서야. 만 10세였나? 만 11세였나? 만 10세였을 거야. 만 10세쯤에야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이 단종을 개조수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내려온다. 뭐 안 되니 거기서 하고 딱 가가지고 하고 왕위를 갖고 온 거야. 근데 이 글을 쓴 성상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단종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던 사람이야. 단종에 대한 굉장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얘가 단종이 어떻게든 왕위를 다시 되찾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기도 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하겠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우리 꼬맹이 왕을 폐위시킨 이 새끼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비판하고자 쓴 시조가 바로 뭐야? 수양산 바라보며야.
자, 요 배경 지식을 깔고 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 자, 자, 볼게.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 놓으라. 이제. 자, 요것도 알아야 돼. 이제가 뭐냐면은 아까 배기와 숙제라고 그랬지. 얘가 어떤 애들이냐면은 거기 아마 적혀 있을 거야.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이건 아니야. 은나라를 이렇게 강제로 가가지고 땅을 뺏어 먹고 이런 거는 이건 아니야. 나는 너네 밑에서 더 이상 정치 못하겠다. 라고 해서 수양산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 그 풀마트 덮고 살다가 죽었어. 풀마트 덮고 살다 죽을 정도로 굉장히 뭐가 있는 애냐면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애들이야. 얘네가 굉장히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이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 애들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야. 쟤네를 보면서. 쟤네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거야. 지조와 절개를 보여준 애들한테 쟤네는 왜 저러지? 한다고? 왜? 봅시다. 줄여 죽을 진들, 굶어 죽더라도 산나물 처먹어야 돼. 산나물을 캐먹었느냐? 굶어 죽더라도 산나물을 캐먹었냐? 그냥 가가지고 굶어 뒤지지 뭐하러? 뭐하러 그렇게 산나물 같은 거 캐먹어가면서 억지로 살아남았어? 왜 그랬어?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자, 뭐뭐 하겠느냐? 종결어미가 의문형으로 끝났지. 의문형으로 끝났어. 의문형으로 끝났는데 얘네를 보고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하지. 설의법 또는 설의적 표현이다. 자, 잠시 쌤이 설의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놓을게. 이미 설명을 했지만 한번 설의적 표현, 설의법이라는 거는 너네가 잘 알고 있듯이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야. 설의법은 의문형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은 의문형으로 표현하면 싹 다 설의법이냐? 그렇지 않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의문형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형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 따위는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했지. 질문에 대한 대답 따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렇게 캐먹었느냐라고 물으면서 이미 자기 할 말을 다 했어. 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서 굳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설의법 또는 설의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는 봐봐.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전혀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의문형, 즉 의문형으로 끝나는 건 이제 설의법이다. 이 부분은 설의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비록에 푸스할 것이지. 비록 볼품없는 음식이라도 볼품없는 음식이라도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낳는가? 비록 볼품없는 음식이라도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낳는가? 자, 그거 왜 키워먹냐고. 그거 왜 키워먹냐? 볼품없는 음식 산나물 왜 키워먹냐고. 그거 너 누구 땅에서 낳는지 알고 있잖아. 씨발 하는 거야.
얘도 뭐야? 의문형으로 끝났지. 의문형으로 끝났어. 의문형으로 끝났는데 누구의 땅에서 났는지 너도 알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야 다시 얘도 서리적 표현이다. 자, 봐봐. 굶어 죽도록 산나물은 왜 캐먹었느냐? 비록 볼품없는 음식이라도 그것은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자, 봐봐. 자, 산나물. 이 산나물. 자, 항상 미안해. 빨간색으로 할게. 이 산나물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누구의 땅, 이런 거라든지. 자,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중의적으로 파악을 해보자. 첫 번째, 산나물. 산나물의 중의적 표현. 첫 번째, 말 그대로 배기와 숙제가 캐먹었던 배기 숙제가 먹었던 산나물이 고사리를 정확하게 고사리를 캐먹고 살았다 그래. 두 번째는 그러면은 거기 보면은 수양대군에서 받아먹는 녹이라고 적혀있지. 수양대군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살았다. 이 녹이라는 건 뭐냐고 했잖아 얘들아. 이 녹이라는 거는 그건 거야. 그냥 매일 한 1년 정도로 1년 단위로 나오는 보너스 약간 명절 떡값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수양대군에서 나오는 녹을 왜 타먹었느냐. 얘랑 동시에 진짜 의미는 이건 거지. 너네 지금 걔가 어떤 색인 줄 알아? 어떤 색인 줄 알아? 걔네 밑에서 지금 그렇게 똥을 빨면서 이거 받아먹고 살 거야 그렇게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누구의 땅이라는 거는 누구의 땅? 그냥 누구만 할게. 누구의 땅에서 났는가? 첫 번째, 배기와 숙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은나라를 강제로 멸망시킨 주나라의 땅이다. 주나라의 땅.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너네 백이랑 숙제 너네 둘 있잖아. 주나라가 싫다며. 그거 아니라며. 주나라 싫다더니 왜 거기 주나라 땅 가가지고 주나라 땅 안에서 산나물 캐먹고 앉아있냐고. 진짜 지주랑 절개 지킬 거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조선의 지금 현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수양대군의 땅이지. 수양대군의 통치하는. 자, 그 수양대군의 통치 아래에서 너네 그거 먹고 받아먹고 살고 싶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자, 너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왜 그러고 있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설의적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설의적 표현을 마무리하고 있지. 이 설의적 표현을 어때? 나는 너네보다 지조, 절개가 훨씬 더 있어. 이거를 밑에서 이걸 받아먹는 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요 글의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 넘어갑시다. 마지막 작품이 뭐야 얘들아? 홍랑이라고 하는 사람의 맷버들 가려볼 거야. 자,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자신은 창밖에 힘거두고 보소시. 감기에 새이 곧 나거든. 나린다고 넣으시오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 자, 여기에 이 글의 시인 홍랑은 기생이야. 기생. 관아의 기생. 관아의 기생. 근데 이 관아의 기생인데 한 번은 누구였지 이름이? 아무튼 여기에 어떤 관리가 놀러와. 관리가 이제 기생이랑 놀러와. 근데 이 홍랑이랑 홍랑이 얘가 너무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직위 자체가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니야. 한 2년에서 3년?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머물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얘랑 2년, 3년 정도 이제 놀다가 어딘가로 이제 휙 떠나버렸어.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지금 이 관리가 너무 그리운 거야. 이 관리가 너무 그리워서 쓴 글이 뭐야? 바로 요시조라고. 오케이? 그런 이제 숙녀의 그런 이제 애절한 마음 그런 게 담긴 요 시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웻버들 산버드나무 웻버들 산버드나무를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손. 즉 임에게야 당신에게. 자신은 주모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오소서. 밤비의 새잎 곧 나거든. 나처럼 여기소서. 안타깝지. 굉장히 안타까운 시야. 자, 봐봐. 산 버드나무를 가려 꺾어 보낸대. 아무거나 보내지 않아. 이것저것 잘 가려가지고 어떻게? 잘 가려가지고 요거 이쁘다. 요 정도면 됐다라고 해가지고 요거 이쁘다 해서 가려 꺾어서 보내. 아무거나 보내지 않지. 아무거나 보내지 않아.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아무거나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거 이쁜 거 하나 보냈으니까 주무시는 창밖에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심어두고 매일 밤마다 봐주세요. 매일 밤마다 봐주세요. 만약에 근데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처럼 여겨주세요. 나랑 동일시 해주세요. 랑 똑같은 말이지. 나랑 동일시 해주세요. 즉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웻버들이라든지 아니면 새 잎이라든지
메서드 그리고 세입 메서드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야? 화자의 분신과 같은 애들. 화자의 분신과 같은 애들. 이런 시적 화자의 분신과 같은 애를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잘 골라가지고 보냈으니까 잘 나 좀 밤마다 이거 보면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가 여기서 원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가 여러분이랑 다시 수업해 봅시다.